예,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죠. 북한의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북한의 주요 공개 행사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김주애의 잦은 등장에 3대 세습을 넘어서 4대 세습 행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북한의 김일성 왕조 이제 만들어 가는 건가요? 자, 관련해서 주성아 동아일보 기자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주성아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주성아 기자는 북한 전문 기자시고 탈북을 해서 지금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분으로 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표현이 실렸습니다. 북한이 적으로 명기된 것이 2016년 국방백서 이후에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자,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보수 정권이 자기들의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전임 정권하고 차별화 나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게 적이라고 명시하든 명시하지 않든 사실 큰 의미는 없거든요. 우리가 북한이 우리의 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또 북한도 한국은 우리의 주적이다 이런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도 한국 남쪽에 내려가서 통일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 크게 실익은 없지만은 이게 정권의 색채를 확실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하겠지만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북한하고 또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또 예. 적이라고 굳이 못 박을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게 크게 얻을 건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네. 큰 실익은 없지만 어쨌든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면에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은 대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별로 굳이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이제 북한의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딸을 10살짜리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김주애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4대 세습 과정에 들어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4대 세습 과정이 아니라면 굳이 딸을 지금 노출시켜가지고 우상화를 할 이유가 없는데, 예, 4대 세습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김정은이가 이제 84년생이니까 만 39살이란 말이죠. 예. 39세에 후계 세습을 준비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회장들도 환갑은 지나야 그다음 후계를 세습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렇게 젊은 나이에 그것도 또 아주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주애를 작년도 11월 19일에 등장시키고 이후에 이제 지금 3개월도 안 지났는데 좀 얼마나 많이 노출시키고 호칭도 사랑하는 자제분에서 존경하는 존귀한 이런 식으로 점점 높아지고 예. 그리고 이제 우표까지 등장시키고 열병식에도 또 김정은이 타던 말 뒤에 김주애가 타는 말이라고 또 이렇게 상징적으로 내세우고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있구나. 그 뭔가가 정상적이진 않다. 예. 그 뭔가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가장 큰 이유는 김정은이 건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건강 문제. 예, 39세가 벌써 후계를 저렇게 급작스럽게 준비했다는 것은 예. 20살 해도 되는데 40대 후반 해도 되는데 왜 지금 하고 있을까 보면 김정은으로서는 내가 언제 이렇게 말하자면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그런 불안감. 그래서 저는 그거 보자마자 혹시 암에 걸린 거 아니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까지 그래요? 들을 정도로, 예. 무슨 불치병 걸린 사람처럼 그렇게 너무 급작스럽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화면에 나오는 모습으로 김정은이 중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중병은 당장 걸렸다는 게 아니고, 근데 작년도에 코로나도 걸렸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36일이나 없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몸을 추스리다가 또 코로나
1월 달에 평양에서 엄청 퍼졌기 때문에 그거 또 걸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36일 동안 나타나지 못할 정도로 뭔가 이렇게 일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 한 번 나와서 이렇게 또 모습 보이는 거는 뭐 가능하겠죠. 예, 예. 그러니까 뭐 몸에서 가령 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도 뭐 한 달에 뭐 몇 번씩 얼굴 뭐 진짜 준비해가지고 얼굴 내비치는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나. 예, 그리고 예. 혈색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저희가 화장 같은 걸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진정한 혈색은 또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근데 김주의 후계자설과 관련해서는 설왕설래 논란이 좀 됩니다. 이게 너무 지나친 억측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은의 나이가 39세이고 또 북한 체제에서의 가부장적 성격을 감안하면은 예. 여자아이를 세습시키겠느냐, 여자아이로 세습 체제를 가져갈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북한 같은 가부장적 체제에서는 아마 여성이 지도자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김주의 등장도 저도 김주혜가 후계자로 나선다기보다는 네. 이미 우리가 뭐 아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김주혜보다 오빠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나중에 오빠를 먼저 등장시키면 사람들이 아, 저 어린애가 우리를 통치할 뭐 그 지도자가 되겠구나. 그래서 성격은 포악한지 머리는 좋은지 이런 캐스트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 미리 아들은 노출시키지 않고 딸을 내세워서 첫 번째 4대 세습 하겠다. 두 번째 딸이 권위를 높여놓으면 나중에 그 딸이 김주혜가 자기 오빠를 보좌하게 되면 그 권위 높은 김주혜가 그 오빠 앞에서 쩔쩔기면 자연히 오빠의 권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런 예. 사전포석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김주혜 위에 자제가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게 아들인지 딸인지는 지금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아는 정보에는 2009년에 예. 이설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문제는 그게 일단은 확인한 사람이 없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실체를 본 사람은 없고요. 예, 예. 두 번째로 아들이 또 그동안 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사망했을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아들이 또 변변치 못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어쨌든 아들이 뭐 정상적이라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그 어린 딸을 내세우면 북한 사람들이 거부감이 많이 줄어드니까. 예, 예. 예, 그래서 딸을 내세워서 이렇게 부드럽게 4대 세습에 필요한 작업들을 먼저 선행 작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다음 세습할 후계자가 김주혜가 아닐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북한 주민들에게는 좀 부드럽게 이 체제 전환을 위해서 김주혜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실 수도 있다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첫째 아들인지 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개 알려진 것은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관련 정보도 있습니까? 저는 없는데요. 네. 뭐 제 판단으로는 유학은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김정철 해가지고 다 유학을 다 자기들이 봤으니까. 예, 예. 이제는 뭐 어머니도 다 공개하고 뭐 그랬는데 굳이 외국에 내보낼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김정은 같은 경우는 김정철, 김여정이 그 남매가 외국에 나간 게 뭐 김정일이 더 좋은 해외에 무슨 지식을 습득해서 보낸 게 아니고 네. 한마디로 첩이 자식이니까 북한에서 공부시키면 말이 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숨겨놓은 측면이 훨씬 큽니다. 외국에 가서 숨겨놨죠. 예. 예, 그런데 김정은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딸들이 예. 다 공개하는데 자식에 대한 그 공개 여부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위험한 서방 세계에 안 보낼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뭐 김주혜의 잦은 등장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어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좀 호기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지금은 주민들의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서도 전혀 호의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이 등장할 때도 네. 북한 사람들이 다 욕했습니다.
아니 저거 뭐 어린 새파랗게 어린 놈이 나와서 이제 또 세습해 먹냐 하는데 네. 지금은 10살짜리 딸을 또 남자도 아니고요 내세우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여론이 좋을 수가 없어요. 아. 이제 그러면 내가 죽을 때까지 쟤들 통치를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군요. 근데 지금 김주애가 등장하는 우표도 지금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그 일종의 뭐 이른바 백두혈통 우상화 작업인가요? 예, 그렇죠. 이번에 그 뭐 우표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뭐 또 이번에 열병식에 백마 등장시킨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예. 결국 2월 8일에 진행한 북한 건군 75주년 행사에 의도적으로 모든 카메라가 김주애를 포커스 맞춰서 잡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 그 김주애를 가운데 앉히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자기 자리를 내주고 뒤에 북한군 장성들을 병풍처럼 둘러가지고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철저히 2월 8일 행사 자체가 김주애를 겨냥해서 만든 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예. 그러면 뭐 그러니까 우표 정도야 뭐 얼마든지 예, 앞으로 더한 것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지시에 의해서 촉발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태영호 의원이 그 해명을 하면서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4.3 사건은 정규 교육에서는 뭐 가르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런데 뭐 북한의 문학 작품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이런 데서 뭐 드라마 이런 데서 그렇게 뭐 제주도의 항쟁이 제주 이민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수령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 4.3 사건 그 주요 지휘관들이 다 뭐 김일성을 충성하고 뭐 이런 것처럼 선전을 하는데 예, 근데 뭐 그거를 또 그거 가지고 북한에서 교육받았다고 얘기하면 좀 그런 게 좀 아쉬운 거는 네. 뭐 북한에서 교육한 게 언제 뭐 진실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렇지 예. 않죠? 예. 항상 김일성한테서 그 체제에서 교육받고 온 상식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교육하니까 그게 진실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북한의 교육에서 어떻게 했다라고 말할 때 그건 예. 했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게 정답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좀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예. 한 번 더 공부하고 예. 얘기를 하는 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4.3 사건에 대해서 김일성이 촉발했다 하는 내용을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뭐 역사 내용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문학 작품이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데 그런 내용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문학 작품이나 소설이나 뭐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계층이 또 북한에 많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정전되니까 드라마 못 보고 예. 책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엘리트 계층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출판 부수가 작아서요. 그래서 지방에 가서 4.3 사건, 제주 사건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아예 그걸 모른다고요? 북한 주민들은. 뭐 굳이 그걸 가르치지 않거든요. 우상화 그 시간에 뭐 김일성 우상화를 가르치지 굳이 여순 무슨 항쟁이니 제주 항쟁이 이런 거 안 가르치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였습니다.